네,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그 키워드는 바로 연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동차 연비가 되겠죠. 예. 정부 안에서 이 국토부와 이 산업부가 이제 작년에 그 연비 판정과 관련해가지고 서로 이제 상의한 결과를 나왔다 보니까는 부처 간에 이제 부협화음이 좀 발생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사안을 두고서 지금 연비 어떤 그 규제 부분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또 그 다른 또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10월 달까지 이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이 연비의 어떤 그 검증 기준을 이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이제 또 연비와 관련된 지금 이슈 부분들이 좀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키워드를 바로 연비로 좀 정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연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고르는 선택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좀 연비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일정 기준에 연비를 채우지 못하면 추가 부담금을 내는 규제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연비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나왔었던 얘기는 아니었었고요. 예. 수년 전부터 이 연비를 갖다가 이제 줄이기 위해서 각국의 이제 정부라든지 또 자동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이런 그 주요 국가에서 자동차 연비라든지 그리고 이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발표를 했었었기 때문에 연비와 관련된 주식시장에서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이제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2015년, 2016년도부터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규제가 지금 2015년, 2016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만약에 이제 그 일정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갖다가 이제 부과를 한다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규제 그 기준을 갖다가 미달했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 자체를 갖다가 금지시킬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한 이러한 그 규제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좀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연비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자동차 연비 규제의 어떤 그 기준을 갖다가 지금 한번 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그동안 이제 그 연비 규제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실제 연비 자동차 그 업체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기준 연비 지금 그 이상을 갖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2020년, 2024년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 기준 연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제 연비를 갖다가 이 기준에 지금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지금 자동차 연비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고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전기차가 이제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또 이 뛰어난 연비를 갖다가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 지금 그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주행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그 자동차 업체들의 그 전기차와 비교를 했을 때 아주 거의 한 2배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오랫동안 지금 탈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또 좀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또 전기차 자체도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만든 것도 있지만은 전기차 자체도 이제 그 차량 경량화를 통해 가지고 연비를 줄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도 연비 개선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든 그 기준치를 올려놔야 되는 건데요. 연비가 좋아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차가 가벼워지면 되지 않을까 이 예. 부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연비 어떻게 하는 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정부나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운전 습관 같은 것도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급발진이라든지 급브레이크를 갖다 덜 밟으면은 그만큼 또 연비가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어떤 측면인 것 같고 연비를 개선하는 방법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두 가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동차 연비 개선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경량화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경량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무거우면은 이제 그만큼 기름을 갖다가 이제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차를 갖다가 얼마만큼 가볍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지금 그 자동차의 소재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대부분 철강이잖아요. 철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좀 줄이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 자체를 갖다가 좀 가벼운 소재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경량화의 어떤 중심에 있어서는 이 소재를 갖다가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고분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플라스틱이라든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지금 바꿔주는 부분들이고요. 또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이라든지 또는 마그네슘 같은 이러한 소재를 갖다가 쓰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차량 경량화를 갖다가 좀 앞당기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썼었던 철강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상용화라든지 어떤 상업성을 갖다가 높이는데 이쪽에 이제 자동차 업체 쪽에서는 아마 좀 주력을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탄소 섬유라든지 또는 냉연 스프링 같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경량화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엔진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엔진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엔진의 어떤 효율 부분을 갖다가 좀 최대한 어떤 높이면서 연비를 갖다가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터보 차저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든지 또는 연료의 어떤 직분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경량화 그다음에 엔진 다운사이징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엔진 다운사이징이나 그리고 자동차의 경량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있나요? 예,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또 주가가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바로 이 연비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도 이제 많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엔진 다운사이징과 관련해가지고 이 터보차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터보차저와 관련된 지금 종목으로는 뉴로스라든지 또 얼마 전에 상장했었던 캐스텍 코리아 그리고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위아 같은 종목이 바로 이제 터보차저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경량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재와 관련해가지고 또 소재마다 관련 기업들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 EP, EP가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약자이거든요. 그리고 코롱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코리아 FT, 코프라 이런 종목들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관련된 특화된 지금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과 관련된 종목은 대동 그리고 일지테크가 있고 또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코다코라든지 3기 오토모티브가 알루미늄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섬유와 관련된 종목으로는요. 태광산업, 효성, SK케미칼 같은 다소 큰 대형주 쪽에서 지금 이 탄소 섬유와 관련된 좀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연비 개선 관련주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는 연비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